메타인지, 자신의 생각을 판단하는 능력. 학습적으로 봤을 때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그 능력을 말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메타인지 능력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학습법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KBS 시사 공부법 탐구 영상에서도 실험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가지 학습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학습법은 학생들에게 단어의 쌍을 외우게 해서 그것들을 읽고 다시 읽고 그렇게 재학습하는 학습법을 해나가게 했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어떤 학습법을 실시했냐 하면은 마치 퀴즈 풀듯이 셀프 테스트하는 학습법을 실시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학습법과 셀프 테스트 학습법 어느 쪽이 더 점수가 높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학습법의 경우는 43점, 그리고 셀프 테스트의 경우는 53점, 무려 10점이 더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메타인지를 높여주는 공부법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셀프 테스트이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학습법을 더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더니 대체적으로 재학습법을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자, 재학습법, 읽고 다시 또 읽고 눈으로 읽어가면서 해나가는 학습법 어떻습니까? 스트레스가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읽어내려가니까 뭔가가 보이잖아요. 내가 아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학습법이라는 거예요. 그래, 요렇게 설명이 나오고 이래서 이렇구나. 맞아, 맞아. 고개를 끄덕이면서 내가 알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렇게 착각이 들도록 하면 어찌 보면은 가짜 공부법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읽어 내려가면은 설명이 나오잖아요. 읽어 내려가면은 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내용인 것 같고 설명이 계속 쭉쭉쭉 이어져 나오니까 기분이 좋고, 그래서 그냥 쉽게 공부를 해 나가게 되는 그런 학습법이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셀프 테스트 같은 경우는 어쨌든 테스트, 어떤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 스스로의 평가이더라도 어쨌든 평가 자체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답을 꺼내려고 하면은 기억이 안 나고 뭐지 하면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내가 모르지 하면서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나는 공부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착각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공부를 잘해 나가고 있는데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 막 모르고 고민하고 하는 그 공부법이 잘못된 공부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많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이야기해드렸죠. 학부모님께서 아이가 막 꺼내는 것에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너무 힘겨워하고 있다. 이게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이냐 해서 학부모님께서 이제 전화가 오셨다. 그래서 어머님 고민하고 있는 것이 바르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다고 했잖아요. 예. 어렵게 공부해 나가고 고민하고 꺼내는 교육이야말로 제대로 올바로 가고 있는 공부라는 것입니다. 재학습 같은 경우는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학습을 멈춘다면은 셀프 테스트 같은 경우는 나 모르네, 그럼 제대로 다시 봐야 되겠어 하고 정말 제대로 깊이 있게 공부를 해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 영상을 통해서도 얘기했죠. 독서 교육 중요하다. 독서에서 그치면 어떻게 된다? 낭패를 보게 된다. 반드시 독서 플러스 쓰기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메타인지를 높여나가는 공부법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냐 하면은요, 바로 꺼내는 교육. 꺼내는 것, 그러니까 읽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 듣는 것에서 그쳐도 안 된다. 수업에서 그쳐도 안 된다. 반드시 자기가 정리를 하고 꺼내는 공부로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쓰기로든 혹은 누군가에게 이제 발표를 하면서 설명을 함으로써든 그렇게 꺼내는 교육이 같이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습하면서 보통의 우리들이 하는 흔한 착각들, 읽어 내려가면서
나 잘 알고 있네. 이거 쉽다 하면서 넘기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업 받는 친구 있잖아요. 제가 자꾸 질문을 던진다고 했잖아요. 오늘 기분 어때? 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도대체 이유가 뭘까? 해서 물어봤더니 문제집 이렇게 풀어가는데 틀린 게 너무 많아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문제집 풀기 또한 무엇이다? 바로 셀프 테스트의 대표적인 공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풀기로 끝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많이 틀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많이 틀렸다? 이것에 그렇게 좌절할 필요 없어. 내가 왜 틀렸을까를 고민해보고 그러면 이 틀린 거를 다음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에 대한 제대로 된 학습 전략을 짜고 제대로 공부하는 것,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 그 이유가 중요한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셀프 테스트를 하는 공부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문제 풀이를 통해서 모르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면 거기에서 끝! 뒤에 있는 답지 보면서 이렇게 푸는 게 맞구나 하고 그냥 끄덕이고 한번 답지 보고 끝내는 그 공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의 시간이 필요하고 제대로 이해해 나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틀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학습 전략을 세우고 제대로 공부를 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특히 우리 어린 초등 친구들 몇 개 틀렸네, 몇 개 맞았네 집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이 좌절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안 해, 나는 뭘 해도 안 되나 봐 해서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그 방법, 여러분께 또 제안 드리고 싶은 어떤 공부법이 어떤 거냐 하면은 테스트 필요합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실험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테스트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이 테스트에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좌절감을 느낀다.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문제집 안에다가 문제를 풀게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연습장 옆에다가 답을 적어 넣을 답지 연습장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답을 연습장 안에다가 풀고 거기다가는 마음껏 동그라미 X 틀린 거 표시합니다. 그러면 이제 틀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왜 틀렸을까? 어떻게 하면 이게 틀리지 않을까에 대해서 그 시간만큼은 완벽하게 공부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며칠 지나서 다시 문제를 풀게 하는 거예요. 다시 또 틀리는지 아니면은 완벽히 내가 그거를 이해해서 맞추는지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두 번째 채점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 나가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은 처음 문제 푼 것에 되게 집착을 해요. 제가 예전에 우리 둘째 아들 일기 쓰기 노트, 연습용 노트 있고 찐 일기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틀리는 거 되게 부끄러워하고 감추고 싶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연습용이니까 괜찮아. 너가 해 나간 것은 찐 일기장이야. 그래서 찐 일기장을 자랑스럽게 드러내서 읽고 공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 찐 일기장 안에다가 형광펜 긋고 자기가 틀린 부분 표시해서 그렇게 공부해 나가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문제지도 처음에는 연습용으로 풀게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는 거죠. 모르는 것, 아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해 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문제를 풀어 나가게끔. 그래서 두 번째 문제풀이가 더 중요한 것이야. 너 두 번째 문제풀이를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지. 다음에 다 맞고 싶지. 그러면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지. 해서 알려주시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도록 도와주시는 것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메타 인지를 높여주는 공부법은 결국 어떤 공부법이다? 쉬운 공부가 아니다. 어려운 공부다.
쉬운 공부란 없다는 거예요. 공부 1등 그래도 쉽게 공부하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우리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 KBS 그 영상 있잖아요. 공부법 영상. 예, 그 영상을 통해서 나타난 그 전교 1등 또한 쉽지 않게 어렵게 정말 노력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졸린 순간에도 자기 스스로 통제해 가면서 열심히 공부해 나가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집중해 나가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야기한 부분을 필기를 할 줄 알아요. 그것으로 끝내느냐? 아닙니다. 다시 자습 시간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야기해 준 그 필기 내용을 통해서 이제 그 부분을 자신이 이해를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이해된 대로 자기의 언어, 자기의 어떤 기호, 자기의 시각화로 다시 또 그거를 재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중에 이제 시험 기간 돌아왔을 때 다시 이렇게 읽었을 때 이해가 쏙쏙쏙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 나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물어봤더니 중학교 때부터 시작했는데 자꾸 하는데 잘 안 되고 해서 자기가 터득한, 가장 공부를 잘 해나갈 수 있는 학습 방법으로 터득한 방법이 이제 선생님이 설명해 준 그것을 자기가 이해한 대로 정리해 나가는 방법을 택하고 늘 습관화 만들었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 집중, 필기, 그리고 자기만의 정리 방법으로 마무리하기. 전교 1등 또한 사실은 1등을 얻기 위해서 공부 그 시행착오를 통해 가지고 자기만의 학습 전략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고민하고 집중하고 그렇게 자기 기억에 더 오래 저장하기 위한 어떤 노력으로 정리를 해 나가고 하면은 그게 쭉쭉쭉쭉 공부를 해 나가는데 여러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소개하는 공부법 중에 하나가 몰아치기 공부법이 아니라 분산 공부법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몰아쳐서 한꺼번에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면 그 다음날에 다시 또 반복해가지고 또 공부를 하고 또 기간이 지나면 또 반복해서 공부해 나가고, 이런 식의 분산 학습 방법이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의 친구들은 이거를 나눠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하루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또 하루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그러면은 나 제대로 공부 안 하고 있네? 혹은 나 머리 나쁜가? 하는 그런 어떤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이런 공부 방법이 아니라 몰아쳐서 공부하는 방법을 더 선호하는 거예요. 몰아쳐서 하면은 방금 전에 공부한 걸 바로바로 까먹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나 공부 잘하고 있구나라고 착각하면서 공부 잘한다고 그야말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이에게도 특히 이제 언어 공부할 때 있잖아요. 뭐 한자 공부를 하든 영어 공부를 하든 어떤 뭐 한국사 공부를 하든 분산 공부 방법을 강조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한 번 공부한 거는 다음날 가서 잊어버리는 게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해서 읽어나가고 반복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추가로 오늘 할 내용을 또 공부하라. 이거를 반복해서 누적화해서 그렇게 공부해 나갈 것을 저는 아이에게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 또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공부한 걸 다시 반복해서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고, 그리고 또 오늘 할 만큼의 분량을 또 채워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되면은 또 분량은 늘어나지만, 하지만 이거는 장기 기억화하기 위한 어떤 공부법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 뇌 안에다가 정리를 잘 해둬야 되는 거예요. 차곡차곡 정리를. 컴퓨터 안에는 막 무질서하게 집어넣는다 치더라도 100%가 다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뇌는 그렇지가 않다. 제대로 잘 이해하고 차곡차곡 정리를 해서 담아두고,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 꺼내서 그것과 관련된 정보는 또 연결해서 그걸 또 조직화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갔을 때 그게 기억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도 KBS 시사 공부법 탐구 영상 한번 찾아서 보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